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트라인입니다. 아우디 A7이에요 55 TFSI 모델이고 6기통 싱글 터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차종에서 봐오셨던 그 엔진이에요. 카이엔과 파나메라의 기본형 6기통 3000cc 엔진이 바로 이 엔진이고요. 그리고 아우디의 A6에도 들어가고 8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요거를 조금 더 튜닝해서 파나메라의 S 카이엔 S, 아우디 계열에서는 S 시리즈 또 이쪽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무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엔진입니다. 그런데 이 엔진이 들어간 모든 차에서 느껴지는 고질병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진동, 이렇게 아이들시에 진동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엔진이 들어간 차량들에서 나오는 그 진동들 중에 이제 가장 심한 게 카이엔과 파나메라에서 올라오는 진동인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우디보다는 조금 더 스포츠성이 있는, 좀 그쪽 DNA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엔진이 프레임에 조금 더 단단하게 묶여 있고, 엔진 마운트들이 조금 더 단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진동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 엔진이 들어간 아우디 차량들도 다 똑같다. 그 정도까지 심하진 않지만, 분명히 나는 진동과 소음이 싫어서 가솔린 모델을 구매했는데, 그리고 6기통 모델을 구매했는데 차 안으로 진동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 진동은 에어컨을 켰을 때 훨씬 더 심하게 들어온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달리고 있을 때는 느껴지지 않는 아이들 상태에서 들어오는 진동입니다. 이 진동 얘기를 하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정말 요즘 바야흐로 하이브리드 차 전성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엔진이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 모터로만도 차가 구동이 가능한 그런 차량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 하이브리드라고 하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죠. 풀 하이브리드와 다른 부분은 바로 모터만 가지고 차량을 구동시킬 수는 없다라는 부분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에도 다 제조사마다 지금 방법이 다 달라요. 자,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우디에서 사용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제일 그지 같다. 이 아우디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옆에 원래 벨트로 크랭크와 같이 묶여 있었던, 엔진과 함께 묶여 있었던 알터네이터, 발전기 자리에 거기에 조금의 출력을 더해 주거나 아니면은 다시 충전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조금 더 대용량의 모터 하나를 바꿔 놨어요. 그리고 뒤에 48V 배터리를 갖다 놓은 건데, 기본적으로 앞에 벨트로 전부 다 묶여있는 그 구조 자체를 탈피하지 못한 마일드 하이브리드다 이거죠. 그래서 에어컨 컴프레셔가 48V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엔진과 묶여 있습니다. 그 결과 원래도 아이들시에서 진동이 좀 있는 그 엔진인데 에어컨을 켰을 때 더 큰 진동이 실내로 유입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낸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253 AMG를 보자고요. 48V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에어컨 컴프레셔가 엔진과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도 동력 손실이 일어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전혀 에어컨을 켰다고 해서 차 안으로 추가적인 진동이 유입될 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스타트 모터를 가지고 엔진을 낑낑낑낑 거리면서 걸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48V 전압으로 구동되는 모터가 엔진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모터로 바로 크랭크를 돌려서 시동을 걸어줍니다. 그로 인해서 스탑앤고를 작동할 때나 시동을 걸고 끄는 게 말도 안 되게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차가 달리고 있을 때도 시동을 막 꺼버리고 켜버리고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벤츠나 BM에서 사용하는 그 직렬 6기통 엔진들의 아이들시, 심지어는 현대의 G80이나 GV80에 들어가는 3500cc 6기통 가솔린 엔진, 그 V6 엔진과 현대의 엔진과 비교를 해서도 얘는 아이들시의 진동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아이들시의 진동이 굉장히 많이 거슬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좀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반드시 시동 걸고 에어컨 켜고 드라이브에 놓은 상태로 브레이크 잡고 진동을 느껴보셔야 됩니다. 이 시트나 핸들로 타고 들어오는 진동이 꽤나 큽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도 진동이 좀 있었던 엔진인데 48V를 얹고 나서도 에어컨 컴프가 그대로 엔진 크랭크와 이어져서 엔진의 힘으로 물리적으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거에 대한 좀 이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원래 이 차량이 해외에서도 보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달리다가 앞을 쭉 내다보고 앞에 차가 좀 비었는데 지금 탄력 주행을 해도 되는 상황인데 라고 판단을 하면 달리다가 시동을 부드럽게 꺼주고 다시 악셀을 밟으면 시동을 부드럽게 걸어주는, 벤츠의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그렇게 하듯이 제가 253AMG를 리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달리다가 100km, 150km에서도 항속을 한다 싶으면 엔진을 꺼버려요. 근데 그 엔진을 꺼버렸을 때 정말 아무것도 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태로 정말 달리던 속도 그대로 출렁출렁 하면서 쭉 항속하는 느낌이 굉장히 좀 고급스러웠다, 괜찮다, 그리고 이질감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아우디에서도 조금 기대를 했는데 아우디 A8과 마찬가지로 A7도 국내에 출시되는 모델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속 주행을 할 때 엔진을 꺼버리는 그 기능이 죽어 있습니다. 제가 좀 아름아름 물어서 문의를 해본 결과는 가솔린 엔진은 우리나라에서 달리다가 시동을 끄는 게 인증이 안 난다, 약간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일단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간 차량들 달리다가 시동을 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국에 들어오면서 원가를 절감했거나, 아니면 두 번째, 이것도 원가 절감에 포함될 수 있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지금 아우디가 이번 새로운 세대들이 나오면서 저 앞에 그릴에 2개 박혀있는 라이다가 들어가는 자리, 그 라이다가 들어가는 자리에 저 껍데기는 달아놓고 지금 한쪽은 계속 퉁퉁 비어있고 한쪽은 라이다도 아닌 레이더를 집어넣어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유일하게 양쪽이 다 라이다가 들어가서 제대로 나온 모델은 아우디 A8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라이다가 이 달릴 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발을 맞춰서 오케이, 앞에 차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시동 꺼! 이런 센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동을 안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찌됐건 어쨌든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잠깐 요거 말씀드리면, 여러분 소리 잘 들어보세요. 들리세요? 혹시 에어컨 가스 소리? 이거는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차 리뷰할 때 이 차량만의 결함인 것 같다, 결함이다라는 거는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차에 결함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오른쪽 도어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좀 이제 문제가 있고, 경고등 들어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 차량만의 결함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이 에어컨 가스 소리 같은 경우에는 밤에 조용한 데서 들으면 이거 라디오가 켜져 있구나 라는 소리로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꽤나 크고 또렷하게 그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게 계속 들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동호회나 이제 A7 타시는 분들 이제 모여있는 단톡방이나 이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가 좀 차주분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받았는데, 다 동일하게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가스 소리가 지금 굉장히 거슬리는데, 이거 다른 차들도 다 그렇다고 하니까 답이 없다. 지금 차 처음 받아온 날 이거 라디오가 왜 안 꺼지냐면서 계속 이거 돌리고 뮤트 누르고 그래도 안 꺼진다면서 저는 스피커에다가 계속 기대고 있었거든요. 네, 에어컨 가스 소리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거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이 하이브리드가 갖는 장점을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는 차량이다. 정말 하나 느껴지는 거는 단순히 시동이 부드럽게 걸린다, 요 정도. 자, 그랬는데 어쨌든 이 A7에 와서는 아우디의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이런 느낌을 주기는 하는구나 라는 부분이 새롭게 하나 느껴지는 부분은 있어요. 자, 이렇게 정차 상태에서 출발할 때, 자, 잘 들어보면 귀로도 느낄 수 있어요, 모터가 도는 소리를. 처음에 차가 출발할 때 초반 토크를 보상을 해줍니다. 약 5토크 정도. 같은 엔진에 같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아우디 A8과는 굉장히 크게 다른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소리가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 하는 소리 들리시나요?
자, 굉장히 작은 모터가 하나 걸려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처음에 출발할 때 그 토크 보상을 조금은 해주는 느낌이 분명히 난다. 그래서 아이들링 시에 진동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출발을 할 때 그 모터의 힘까지 서포트 돼서 굉장히 부드럽게 차가 스타트하는 그 느낌, 그리고 어느 정도 RPM이 뜨고 나서는 V6 가솔린 엔진이 부드럽게 차를 쭉 미는 그 느낌 자체는 굉장히 고급지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아쉬운 점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도 정말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 중 하나인데 왜 자꾸 여기다가 듀얼 클러치 미션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듀얼 클러치 미션은 아우디 A6에 들어가 있는 그 8단 에스트로닉 듀얼 클러치 미션, 그 신형 미션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출발할 때 저 RPM에서 악셀을 탁 바로 올려놓으면은 특정 조건이 맞으면은 그 DCT 미션 특유의 기계음 찰커덕찰커덕 하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차장에서는 당연히 그 소리가 울려서 굉장히 또 크게 나고, 그리고 이 7단 에스트로닉 미션이 사실 내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많았던 미션인데 뭐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개선이 된 모델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차량이 말을 탈 때가 있어요. 처음 출발할 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듀얼 클러치 미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토크가 들어가는 그 값과 이 기어비가 아무래도 이 오토 미션보다는 좀 예민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듀얼 클러치 미션들이 특히나 저배기량에 들어가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그 꿀렁거림, 말타기 증상이 계속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고, M3, M4 같은 경우에도 그 듀얼 클러치 미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 보시면 초반에 악셀 잘못 밟으면 걔네 말 엄청 심하게 타거든요. 근데 얘가 가끔 그래요. 얘는 근데 성향 자체가 그래도 컴포트하고 럭셔리함이 우선이었다면은 그냥 사실 아우디 계열 다른 차량들의 그냥 오토 미션, 토크 컨버터가 들어간 미션도 쓰는데 왜 자꾸 듀얼 클러치를 쓰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굳이 이 7단 구형을 넣어가면서까지 결국에 이 DCT 때문에 꿀렁거리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을 탈 때가 있고 안 탈 때가 있다 라는 거는 이 앞에 모터가 같이 초반에 출력을 보상해주는 느낌이 분명히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걔가 5토크 정도 힘을 발휘한단 말이죠. 근데 저 녀석이 48V 배터리에 배터리가 얼마 없을 때는 작동을 안 한단 말이지. 그냥 엔진 힘만으로 앞으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원래 이 차가 가지고 있는 1단 기어비의 토크 값은 이거야 라는 게 엔진 플러스 모터의 토크로 미션은 알고 있었는데, 순간 48V 배터리가 없어서 모터가 안 돌고 그때 출발할 때 토크가 빠진다, 5토크 정도가 원래 더 같이 들어왔어야 되는 토크가 빠진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말을 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증상이 제가 타면서 사실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1억에 육박하는 9,500만원짜리 차량이 가끔씩 말을 탄다 라는 것도 분명히 이 아우디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부터 오는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 미션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물론 한번 쏘기 시작하면 변속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방금 말 탔어요. 방금 되게 미세하게 탔는데. 자, 아무튼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기는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다. 뭐 쏘기 시작하면 듀얼 클러치잖아요. 뭐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겠지만 다운시프트 쏘다가 업시프트, 업, 다운, 변속 속도 자체는 굉장히 빠르고 정말 부드럽습니다. 다만 초반에 그 말 타는 것만 아니면 참 좋았을 뻔했다. 제발 그냥 이런 차에는 오토 넣자, 오토. 자, 승차감도 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또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 이 차를 처음 봤고 골목을 딱 나서서 방지턱을 탁 치고 넘어가는데 솔직히 그랬어요. 역시 에어 서스펜션이지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왜냐면은 굉장히 컴포트하고 소프트하게 세팅을 해놨다 보니까
당연히 또 뭐 1억에 가까운 A7이니까 당연히 또 에어 서스펜션이겠지 라는 생각과 버무려져서 방지턱 넘고 할 때 그런 느낌들은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착각을 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굉장히 럭셔리한 건 맞지만, 이 코일 댐퍼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코일 댐퍼의 한계는 운전을 하면 분명히 느낄 수 있다. 자, 우리가 뭐 방지턱을 넘을 때도 승차감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달리면서, 자, 지금도 방금 우리나라 도로가 무슨 뭐 매끄럽게 대리석처럼 쭉 깔려있는 도로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도로가 계속 평평한 게 아니라 계속 업앤다운이 계속 있습니다. 자, 지금도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단순히 방지턱뿐만 아니라 또 심한 요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 계속해서 상하로 움직이는 차를 얼마나 계속 고급스럽게 얘를 좀 부여잡고 가느냐, 이게 또 고급차를 말할 때 좀 빠질 수 없는 그런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고속으로 달리면서 계속 업앤다운이 있다, 계속 범프와 리범프가 반복되는 구간이다, 고속에서 그런 구간에서는 그냥 여지없이 코일 댐퍼다. 그냥 이런 도로를 지금 뭐 60km, 70km, 80km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도로에서도 에어 서스펜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하게 사람이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1억짜리 차인데, 럭셔리 GT카를 지향하고 나온 차인데, 구형에도 들어가 있던 에어 서스펜션이 빠지는 게 지금 말이 되냐 이거죠. 이거는 저는 지금 이건 아우디가 지금 이거 장난 까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기존의 구형 A7 같은 경우도 지금 이 1억에 육박하는 이제 이 상위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아우디가 가지고 있는 특성, 앞이 좀 더 무거운 무게 배분, 그리고 독특한 구동 방식, 거기에 에어 서스펜션까지 더해져서, 와, 정말 A7이 이 고속으로 크루징 할 때 이 고속 안정감은 정말 진짜 일품이다. 정말 일품이다, 이 차는.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물론 지금도 그 근간이 어디 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속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120, 130 정도, 요 정도 되는 속도에서는 옆 차선으로 탁 치고 들어간 다음 다시 제자리를 찾는 이런 상황에서의 이 거동이나 이 고속 코너를 감아 나갈 때 이 정도 급에서 정말 느끼기 쉽지 않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이 컴포트하면서도 고속주행을 하는데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아직도 이 차의 근간이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장점으로 다가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차량의 고속주행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건 이 요철을 걸러내주는 능력, 이런 것들이 동급 에어 서스펜션이 다 들어가 있는 그 동급 차종들에 비해서 분명히 떨어진다. 어쩔 수 없다. 코일 댐퍼를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너무 당연한 거다. 동급 차종들에 안 들어간 차종이 없어요. 6GT 들어가 있죠, E클래스 들어가 있어요. 9,500만원을 주고 살 수 있는 차종들, 이 차량의 동급 경쟁 모델들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이 차량도 원래 들어가는 차량인데 한국에 빼고 들어온 거야. 제정신이냐는 거지. 심지어 2년, 3년 전에 출시된 차를 이제 와서 한국에 출시를 하면 그동안 기다려준 고객들을 위해서 나중엔 빼더라도 잠깐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당연히 들어가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A7 이쁘니까 팔릴 거야, 괜찮아, 빼. 솔직히 말해서 2년 3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 차도 못 팔고 돈도 못 벌었는데, 지금까지 기다려준 소비자들한테 최대한 빨아먹어보자 라고 생각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 왜 빼고 들어온 거야 도대체? 이게 인터넷에 좀 너무 과장된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괜찮습니다, 탈만합니다, 뭐 이 정도 하는 것까지야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이 댐핑 압력 조절되는 코일 댐퍼가 들어가 있다. 여기 이거 뭐 드라이브 셀렉트 눌러서 뭐 다이나믹이나 뭐 이렇게 가면은 승차감이 뭐 하드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이거 G70에도 들어가 있는 건데, 그냥 전자식 댐퍼. G70에도 들어가 있는 그냥 전자식 댐퍼예요. 그냥 코일 댐퍼예요. 싸구려예요. 그냥 싸구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도 빠진 마당에 리어 엑셀 스티어링 빠져 있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에어 서스펜션이 빠진 거는, 이건 뭐 동급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갑자기 확 떨어져 버리는데, 뭐 그런 요소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그 에어 서스펜션 고장나면 뭐 터지고 뭐 어쩌고 돈 많이 들고 그냥 에어 서스펜션 없는 게 더 나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구형에도 있던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 옵션을, E급에 다 들어가 있는 그 옵션을 빼고 신형을 가지고 들어온 아우디를 그런 식으로 감싸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억짜리나 되는 이 럭셔리 성향을 가진 GT카를 구매함에 있어서 에어 서스펜션 없는 거, 야 나는 부품값을 아낄 수 있어서 5년 뒤에 6년 뒤에 10년 뒤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에어 서스펜션의 부품값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1억짜리 차를 사는데 나는 코일 댐퍼라서 너무 좋아 라는 말을 한다. 나는 에어컨 전기세 많이 나와서 안 써요. 나는 비싸서 안 써요. 나는 전기세 아까우니까요. 나는 그냥 선풍기만 쓸 거예요. 에어컨 다 빼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애초에 럭셔리 GT카를 지향하고 그런 컨셉으로 나온 차량이고, 원래 구형에도 달려있고, 원래 E급 차량이라면 그런 고급진 승차감과 고속주행 안정성 모든 것들을 다 잡아내기 위해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이 가격이랑 비슷한 가격에 살 수 있는 6GT, E클래스, 여기서 한 돈 500에서 1000 더 보태면은 X5, GLE 다 살 수 있잖아요. 걔네들은 다 미쳐가지고 대가리 총 맞아가지고 에어 서스펜션 쓰고 있는 줄 아세요? 아니야. 분명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차량이 진짜 무슨 뭐 스포츠카로서의 성향이 더 가까운 뭐 그런 차량이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이런 말 할 필요 없겠죠. 하지만 패밀리카로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저처럼 A7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이 고속주행 안정성, 그 고급진 승차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높게 사셨던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을 신형에서 9,500만원짜리 할인도 한 푼도 안 해주고 팔고 있으면서 빼고 들어와가지고 팔고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어차피 신형 나왔고 2, 3년 됐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린 바보들이 이쁘니까 그냥 살 거야, 조금 빼고 들어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자, 이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우디 A8부터도 말씀드렸지만, 광원이 직접 눈에 보이게 하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정말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A8이 최고였죠. 네, A8이 최고였는데 A8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컨셉을 잘 살려낸 정도까지는 지금 이 차량에서도 구현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네, 참 그래요. 요즘에 아우디 리뷰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A8 말고는 사실 좀 많이 실망스럽네요. 옵션이라도 멀쩡해서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행보조 장치의 성능도 동급 대비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차선 인식률 많이 떨어지고요. 원래 라이다 박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라이다 안 들어가 있고요. 뭐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이거 제가 별도 영상으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사실 뭐 세레머니가 멋있어, 뭐가 어때, 이런 것들은 다 좋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는 거는 항상 그 오토 하이빔 아니겠습니까? 오토 하이빔으로 얼마나 내가 필요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빨리빨리 이렇게 밝게 비춰주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똑똑하다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고, 뒷자리 말씀해 주신 분들 많았는데, 앞자리나 뒷자리나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크게 불편한 건 없는데, 이 쿠페형 차량들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트 포지션 자체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쭉 뻗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다리를 좀 이렇게 나는 바닥에 딱 대고 다니는 편이다 라고 했을 때는 앞뒷자리가 동시에 좀 다 불편하실 수 있다. 요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자리도 마찬가지고 앞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허벅지를 좀 서포트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트를 들어 올리면 키가 좀 있으신 분들은 또 이게 머리가 닿고, 그래서 좀 다리를 좀 다 이렇게 길게 앞으로 좀 쭉쭉 뻗어서 앉아야 되는 그런 부분만 감안을 하시면, 원래 이 쿠페형 차량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그 특성을 반영한 상태에서는 불편한 거는 크게 모르겠다. 참 디자인 너무 대단히 예쁘잖아요. 대단히. 그리고 아우디 A7의 이 디자인에 정말 그 정점을 찍는 거는 저는 사실 이 프레임리스 도어라고 봐요. 이 프레임리스 도어를 사용했는데 이 차체 프레임과 이 프레임리스 도어의 이 단차 있죠? 단차가 거의 한 2mm, 3mm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대단한 기술이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법이라고 들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차들 도어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 옆에 도어를 잡고 있는 부분이랑 이렇게 단차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얇게 낮춰서
이 글라스가 차체와 잘 어우러지게 한 면처럼 보이게끔 하는 일체감을 주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또 기술이기도 하고 좀 비싼 돈이 드는 그런 기술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이 A7에서만큼 이렇게 부각되면서 참 이렇게 이 C필러 쪽이랑 글라스 쪽 라인이 이렇게 이쁜 차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헤드라이트랑 테일램프, 뭐 테일램프 우리나라는 K5가 먼저 나와버려가지고 뭐 K5 짝퉁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솔직히 어떻게 K5랑 비교를 해요? K5는 그 진짜 그 밧줄이야? 소세지 잘라놨냐? 이런 말 나오는데 얘 진짜 이쁘잖아요. 그리고 진짜 앞에 그 세레머니 나오는 거 보면 진짜 너무나 아름답고, 이런 아름다운 차에 기본적으로 원래 해외에 출시된 모델 그대로 에어 서스펜션도 원래 기본적으로 좀 넣어주고, 1억이니까 그리고 앞에 라이다도 좀 넣어서 주행 보조 장치도 좀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고 하면은 진짜 옛날 A7의 그 명성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이건 좀 그러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 아우디에 개인 감정 없는 사람이고, 저 아우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아우디 A8 같은 경우에는 제가 S클래스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거 S클래스보다 좋다고 얘기했어요. 아우디 A8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A8에서는 굉장히 느껴지는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의 수입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사들이나 제조사들이나 이런 애들은, 한국 소비자들은 브랜드에 대한 리스펙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뭐 많은 것들이 이 아우디의 행동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라는 조금은 또 씁쓸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디자인은 예쁘다. 네, 차량 협찬해주신 차주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 좋은 얘기만 너무 많이 했나? 네, 뭐 그렇습니다. 항상 뭐 차주분께 차를 받아오든 제조사에서 차를 빌려오든 할 말은 할 수 있는 모트라인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애초에 차를 받아오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차주분이 되셨건 아니면 뭐 제조사가 됐건 간에.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약속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걸로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